안녕하세요. 매식경입니다. 자, 오늘 매식경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매식경 4탄인가요?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자, 오늘은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1금융권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바로 기사를 같이 보면서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저축은행이 앞다퉈서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수신 경쟁에 나섰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축은행,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이금융권에서는 지금 수신 경쟁에 나서고 있구나. 그럼 수신 경쟁에 나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금리를 조금이라도 고객들한테 더 준다는 거죠.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면 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금리가 지금 안 그래도 저금리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시중은행들이 1% 금리야. 그런데 2% 정도 금리를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 볼까? 막 이런 생각들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지 조금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막 취업 막 이런 것보다. 자, 보세요. 올 초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연 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연 2% 예금 상품이 잇따르고 있대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어떤다고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고 있나요? 대부분 저금리 이슈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미국 FEB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다고요. 앞으로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거는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한 번에 막 급격하게 옛날 같이 막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인 건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방향성은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적금을 우리가 지금 하고 예금을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금리 1%, 금리 0.5%도 높은 데에 우리가 불입을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좋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금융권에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2금융권에서 뭐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1금융권과 2금융권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분들은 2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대는 5천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들은 1금융권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고객한테 알려줄 때도 그냥 무조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있는 거를 무조건 다 권유하는 것보다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은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이지만 금리가 내가 있는 은행보다 1%보다도 더 주는 곳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분한테 거기를 소개시켜줘. 그러면 이분은 나한테 더 신뢰감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꼭 우리 경쟁업체니까 이건 안 좋을 거야, 그런 배타적인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면 좋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이금융권 저축은행에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들이 나와 있다. 대출 확대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금융권도 저축은행도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1금융권에서는 뭐야?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금리가 금리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금융권은 대출을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난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DSR 규제가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러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금들, 그 예금 금리를 좀 더 줘서 돈을 확보한다, 이런 거예요.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이 전 영상을 꼭 보세요. 몰리자 수신 곡간을 채우려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금리 예금 상품 출시 중인 저축은행 2.3, 이 정도 높은 거죠 지금. 에큐온 2.4, 우리금융 2.25 상상이. 자, 여기 딱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도 다 원서 뜰잖아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다 경험상으로. 그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웰컴 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3 올렸다. 뭐 쭉쭉쭉. 이건 제가 상품에 대해서는 뭐 어느 게 좋다, 그런 건 말을 안 할게요. 쭉 보세요. 자,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최근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연 15% 안팎의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수신 잔액을 늘리고 있다. 이거 제가 매식경 지난번에 예전에 계속 얘기했죠. 인터넷뱅크 은행들의 행보. 인터넷뱅크 은행들의 본 목적이 중금리 대출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거기서도 계속 올리고 있다고요. 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연 15% 안팎의 중금리 대출 늘리기 위해서 수신 잔액, 즉 예금이나 적금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리고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에서 20%로 낮아졌죠. 이게 이래서 저신용자 대출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도 뭐예요?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신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돼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수요가 어디로 몰린다? 저축은행과 카드론 이런 데들로 몰린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이 3분기 공격적으로 중금리 대출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 때 1금융권을 쓸 거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카드사, 제2금융권에 대한 원서가 보이면 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영업 포인트, 이 방향성을 갖고 여기에 지원 동기라든가 자소서, 면접을 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공모주 청약, 슈퍼위크 등 하반기에 예정된 이벤트를 감안해 저축은행이 미리 금리를 또 조정하고 있다는 이러한 평가들도 나옵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암호화폐와 주식 등 투자로 최대 세 자릿수 이상 기대 수익률을 맛본 2030 세대는 저축은행이 아무리 수신금리를 높여도 이를 고금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금융권을 쓴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제안, 나만의 플랜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보면 굉장히 면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또 된다는 소소한 팁을 드리면서 오늘 매시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